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아카데미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대부분 크로스핏에 빠져 삶의 반 이상을 크로스핏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2-3년간 지속하다 보니 운동 전보다 체력과 힘이 급격히 상승되어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만이 완전히 깨졌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거리 달리기를 하였을 때였습니다. 물론 생전 운동 안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늘었지만 크로스핏을 2-3년 했으니 장거리 달리기도 아주 잘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3km 이상씩 뛸 때 힘들어서 엄청 뒤처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심지어 크로스핏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도 뒤처져서 엄청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달리기를 못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자세와 달리기 스킬 등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긴 시간 지구력을 요하는 체력이 부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크로스핏 와드에서는 200m 에서 400m 정도의 달리기는 근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1km 이상 장거리 달리기 시에는 단순 근력과 유산소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30분 내외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체력과 장거리 달리기 등에서 요구한 체력의 작동 방식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장기간 힘을 요하는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훈련한 후 웬만한 와드에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급자 이상인데도 와드 후반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시거나 처음 크로스핏을 시작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테니 꼭 시청하시고 더 높은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로스핏을 2-3년 정도 하여 와드에서 RXD 무게를 수행할 정도가 되면 근력과 유산소 능력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크로스핏으로도 향상시키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입니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나 일명 로아톤이라 불리는 로잉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크로스핏을 이제 막 중급자 수준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200에서 400m 달리기나 15칼로리 로잉을 타는 와드는 강한 힘으로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달리기를 2-3km 이상 혹은 로잉도 1km 타는 와드에서는 후반부 쉽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전투 운동입니다. 전투 운동이란 짧게 말하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훈련법이라 그 효과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봐야 30분 내로 진행되는 크로스핏 와드를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긴 시간 지구력을 키우는 전투 운동을 굳이 해야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고강도 크로스핏 운동에 비하면 전투 운동은 운동을 한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 더욱더 안 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초급자나 아직 RXD 무게를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투 운동보다는 스트렝스나 스킬 훈련을 통한 동작마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체득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하지만 고급자나 정체기에 있으신 분들이 더 높은 운동 수행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전투 운동은 아주 유용한 훈련법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자에게 전투 운동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운동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일명 세포의 발전소로 불리며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투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여 나의 에너지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크로스핏 와드와 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 시에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즉 더 적은 산소로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힘을 내는, 즉 산소 이용 효율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데, 위와 같이 배터리로 비유하자면 배터리 효율 혹은 연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기에 있으시거나 운동 수행 능력을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고강도 인터벌 훈련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저강도 훈련을 병행하게 된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증가와 더불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몸이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로스핏과 같은 고강도 운동, 즉 심박수가 높은 구간 운동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을 사용하며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심박수가 높은 무산소 운동 구간이기 때문에 탄소가 충분하지 않아 포도당이 산화되지 않고 대신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축적되면 수소이온이 많이 생겨 pH가 낮아지고 몸이 산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심박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되고 탄수화물을 사용하면 젖산이 발생하고 젖산이 축적되면 운동 수행 능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우리 인간이 고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할 수 없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 운동과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서는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을 산화하여 에너지로 만드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장시간 오랫동안 힘을 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놀라운 점은 전투훈련을 계속 해주면 고강도 운동 시, 즉 높은 심박수 상황에서도 원래는 탄수화물 위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브룩스 앤 머시어의 연료 활용의 교차점 이론, 일명 크로스오버 컨셉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유산소 훈련으로 지방 대사 비율을 높임으로써 고강도 상황에서도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되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기초 능력이 뛰어난, 즉 지구력이 좋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심박수가 높은 상황에서도 탄수화물 대사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탄수화물 저장량이 고갈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장시간의 고강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크로스핏 엘리트 선수들이 전투 훈련을 열심히 병행하면 높은 강도의 운동 중에도 탄수화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장시간 고강도 훈련 혹은 경기가 이어질 때 체력 유지와 피로 지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부상 위험을 줄이며 훈련 볼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 영상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몸은 매번 고강도로 운동한다고 하여 운동 능력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로감과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투 훈련을 섞어준다면 부상의 위험은 줄이고 훈련 볼륨을 유지 혹은 늘리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장점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상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벼운 조깅과 더불어 여러가지 유산소 기구를 이용해 저강도 운동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강도로 유산소 기구만 탔었는데 나중에 부상 회복 후 마도 수행 시 훨씬 덜 지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투 운동의 효과였었고, 그 효과를 맛본 후 지금도 일주일에 최소 1회에서 3회까지 전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선수들도 지구력 운동 후 운동 능력이 상승했다는 내용이 실제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치 프로님 같은 경우 러닝 훈련을 통해 로잉 기록이 1마일당 6분에서 5분 41초로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백스쿼트 원RM 역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맷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러닝 훈련 후 당시 클린앤저크 375파운드 PR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저강도로 길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전투훈련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30분 동안 일주일에 4번 한 A그룹과 1시간 동안 일주일에 2번 한 B그룹을 비교했을 때 B그룹이 지구력과 속도 개선에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여전히 우리는 크로스핏 운동이 메인이기 때문에 스트렝스 훈련이나 고강도 훈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렝스 훈련 및 고강도 훈련을 메인으로 잡고 전체 훈련 중 10%에서 20% 정도를 전투 훈련으로 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추천사항이고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또 시즌, 비시즌에 따라 혹은 운동 목표에 따라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의 비율을 적절히 유동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하이록스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전투 운동의 비율을 높게 잡아야 하이록스 대회를 준비하는 것에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투훈련 혹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처럼 전투운동은 고강도로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키우는 크로스핏 운동에서 딱 한 가지 채우지 못하는 운동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마저 챙겨서 꾸준히 한다면 정말 지치지 않고 힘세고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같은 몸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전투 훈련을 진행하여 최적의 운동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주위에 운동에 미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